쌤, 틀을 깬다는 게 수능 시험에는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사고해보자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시험 준비를 하면서 시냅스 프루닝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되잖아요. 제 말은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수능 시험에 특화된 학생이랑 하크니스를 한 학생이랑 정말 기적적으로 같은 거미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0에 가깝지만 0은 아니지. 너 말대로. 그럼 쌤 말대로 틀을 깨보내나 안 깨보내나 같은 거미줄인데 하크니스를 왜 해야 돼요? 이게 어제 네가 물어본 걸 풀어서 얘기해 준 거지? 이미 수능 잘 보는데 하크니스 뭐하러 하냐는 질문. 그쵸. 좋아. 그리고 답은 어제랑 똑같아. 같아 보이는데 같지 않아.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그림을 다시 보자. 어제 우리는 시냅스 프루닝이 일어나면서 거미줄을 끊는다고 했잖아. 그쵸? 근데 사실 끊어도 연결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야. 연결되었던 흔적은 남아. 그래서 이걸 점선처럼 표시할 수 있지. 또 사기쳤어요? 사기까진... 근데 사기 아니잖아. 어차피 평소엔 안 써. 그럼 언제 써요? 필요하면. 그리고 이게 천재들의 두뇌인 거지. 평소엔 필요 없는 거미줄은 잊고 살다가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이걸 뇌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고 해. 그리고 천재들은 이 신경가소성이 일반인들에 비해 월등히 높지. 이걸 이 그림에서 표현하면 똑같아 보이지만 거미줄의 탄성이 다르다. 무슨 말이에요? 하크니스를 하지 않은 뇌는 수능의 틀 안에서의 사고가 활성화되겠지. 하크니스를 한 뇌도 시험을 볼 때는 같은 영역의 사고가 활성화되지만 필요하면 더 넓은 범위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거미줄이 탄력적이니까. 작은 자극에도 파동이 멀리까지 퍼질 수 있잖아. 결국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생각, 적절한 사유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천재가 되는 거지. 아, 그렇게 넓어지다 보면 수학 문제를 보고 과학을 떠올린다든지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이거 한번 다시 볼래? 내가 처음에 여기 보이는 날아다니는 파리와 순서쌍을 연결했잖아. 이제 다시 물어볼게. 도대체 데카르트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 두 개념을 어떻게 연결했을까? 이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직권 아닐까? 근데 쌤 말은 직관이 아니라 이 틀을 깨는 생각의 훈련의 결과물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재밌는 거 하나 말해줄까? 이 천재들은 신경 가소성이 높다고 했잖아. 근데 이 신경 가소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요? 어린애들. 진짜요? 음. 근데 전 왜 이래요? 어느 순간부터 정답 찾기만 했잖아. 점점 수렴적 사고에만 익숙해지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 점점 거미줄이 딱딱해지는 거야. 그럼 전 망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니, 신경 가소성은 언제든 높아질 수 있어. 그러니 우리 뇌가 발산적 사고는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생존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돼. 어떻게요? 해보면 되지. 인간은 창조할 때 행복을 느낀다고 했잖아. 아무리 작은 창조여도 쌓이면 인간의 뇌는 그 패턴을 반복하고 싶어 해. 그게 반복되면 그래, 너희들 말로 똑똑해진다고 하지. 아, 그래서 쌤이 고딩 때 IQ가 90이었는데 지금은 100... IQ랑 수능이랑 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내 뇌는 변한 건 맞지. 근데 쌤 그거 알아요? 뭐, 전 천재가 될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냥 시험만 잘 보면 돼요. 즉, 틀 안에서만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고 그걸로 시험만 잘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전히 틀을 깨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요? 생각이 성격과도 깊은 연관이 있으니까. 예? 네가 머리에 갖고 있는 틀이 수능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쵸? 몇 개 있겠죠.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거미줄이 딱딱해져. 이유는 말했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에너지를 덜 쓰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자신만의 틀 안에서만 사고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가치관, 세계관이 굳어지는 거고. 24살이 되면 인간의 가치관이 고정된다는 말 들어봤잖아. 근데 그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고정돼서 그래. 나만의 가치관이 고정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꼰대가 되는 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왜냐면 네 틀 안에서 납득 가능한 사람들과만 어울리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볼 가능성을 스스로 막게 되거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틀에 벗어난 무언가를 마주쳤을 때 불안해진다는 거야. 불안해진다고요? 예를 들어 혜인아, 너 문제 풀다가 막히면 해설 보고 싶잖아. 즉 빨리 답을 알고 싶잖아. 그쵸. 근데 전 호기심이 많을 뿐인데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뇌가 그 불안한 상태를 참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 틀을 깨는 게 이제는 스트레스가 돼버린 거야. 하지만 하크니스를 꾸준히 해온 학생은 신나겠지. 또 한 번 틀을 깰 기회를 만난 거니까. 그래서 문제를 틀리면 기뻐하는 거야.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이런 학생이 컸을 때 자기 틀에서 납득 안 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지겠죠. 아, 사람을 무시하지 않겠구나. 그렇지. 왜냐면 이 학생은 모름이라 틀림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지 않거든. 모르면 어때? 틀리면 어때? 앞으로 알아가면 되고 앞으로 고치면 되지. 삶에 여유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지. 그게 하크니스 단체를 만든 궁극적인 목표기도 해. 공부하면 행복하다? 근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성격이 어떻든 신경 안 써. 천재가 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시험만 잘 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이런 사람은 진짜 하크니스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답이 뭘 것 같아? 그래도 해야 한다? 그렇지. 왜요? 세상에서 시험을 제일 잘 보는 존재가 누군지 알아? 문제 해결 능력이나 사고력이 제일 뛰어난 존재? 국제 올림피아드 금상 수상자들?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아니, 누군데요? 챗GPT.